오늘 사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벚꽃이 피는 봄을 앞두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는 요즘입니다. 인생이 늘 봄날 같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그럴 수만은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애엄마입니다. 남편과 딸아이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저는 무엇 하나 걱정 없이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교수이시고 엄마는 가정주부로 자식들의 교육에 힘쓰셨어요. 저는 세 남매 중 막내로 집에서 예쁨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고 공부도 잘해서 집안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약대에 진학하고 공부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랬었죠. 그런데 20대 초반 연애를 하면서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초반에는 참 철모르고 아무나와 연애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날 때는 언제나 조심을 해야 하는데 그땐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학교 끝나고 선배들이랑 술자리를 갔는데 그 자리에서 옆 테이블의 남자들과 동석을 하게 되었었죠. 그중 한 남자가 제게 열심히 추파를 던졌는데 저는 그것에 홀랑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하기도 했고 늘 공부에만 치여서 살아서 억눌렸던 무언가가 그날 터지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술김에 그 남자와 모텔을 갔고 잠자리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 옆에 웬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숙취에 어지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생각을 해보니 제 발로 걸어서 모텔까지 왔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벌떡 일어나는 순간 그 남자도 깨어났는지 옆에서 씩 웃으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허겁지겁 옷을 입었고 그 남자는 그 이후로 저에게 연락을 하고 학교로도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피하기에 바빴고요. 그런데 피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생리를 해야 할 날짜에 생리가 나오지 않자 저는 불안해졌어요. 설마 하면서 약국에 가서 테스트기를 사서 해봤더니 임신이더라고요.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임신이 된 것이었죠. 저는 며칠 동안 전전긍긍하다 그 남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친구 사이도 아닌 그저 하룻밤 같이 보낸 애매한 관계였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지요. 나 임신했어.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지? 우리 엄마 아빠가 알면 난리 날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는 다짜고짜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했습니다. 나 이제 대학생인데 무슨 결혼을 해. 그럼 난 학교는 어떡하고. 어떻게 들어간 학교인데. 그러자 그 남자가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누가 학교 그만두래? 넌 애만 낳고 다시 학교 다녀서 약사 되면 되잖아. 애는 나랑 부모님이 보면 되지. 나 어차피 하는 일도 없어. 전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알고 보니 직업도 없이 놀고 먹는 백수였더라고요. 전 앞이 암담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사실 낙태할 자신도 없고 그 남자가 내세운 방법이 제일 나은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알리니 당연히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를 데려다 부모님 앞에 보여드리고 현재 일은 안 하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그 남자 집안 사정 등등 말씀드리니 더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그 남자는 집도 가난했고 한마디로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고이고이 키워서 약대까지 간 딸,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저희 부모님으로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게다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데려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날라리 백수 같은 녀석을 데려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그때 마음이 어떠셨을지 참 지금 생각해도 제가 불효 많이 했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서도 제가 낙태는 못하겠다고 울고불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으셨는지 결혼을 시키셨답니다. 남자 쪽 집안에서는 저희 집이 잘 살기도 하고 제가 약대생이라니까 아들 보고 잘했다고 막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전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시댁 될 분들이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께서 마련을 해주셨어요. 살림이며 전부 저희 부모님께서 넣어주셨죠. 얼결에 결혼하고 저는 일단 휴학을 하고 임신 기간을 보냈어요. 학교에 배불러서 다닐 수는 없었으니까요. 전 아이가 나올 때가 다가오자 매일 집에서 놀고 먹는 남편이 한심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애아빠가 되고 가장이 될 사람인데 아무리 제가 믿는 구석이라고 해도 막노동이라도 해서 얼마라도 벌어와야지. 그저 저희 친정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시댁에서도 그런 남편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남편은 제가 일자리를 구해보란 말만 해도 인상을 쓰면서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전 불안했지만 이미 한 결혼 물릴 수도 없고 그저 아이를 낳으면 그 남자가 변하길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도 그 남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이나 마시고 친구들이나 만나러 다니고 저희 친정에서 주는 돈으로 겉멋내기 바빴고 절대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1년 학교를 쉬니까 얼른 학교 가서 졸업을 해서 약사 돼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정말 한심했지만 정상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제가 움직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남편 믿고 있다가는 길거리 나앉아 거지꼴 되게 생겼더군요. 저는 아이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맡겨두고 학교를 복학하여 열심히 공부를 했고 약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서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 집안의 가장이 되어 발 동동 구르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결혼기간 내내 제가 가져온 돈 쓰고 살기 바빴고 저는 딸아이 볼 틈도 없이 일하느라 아이는 시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집안꼴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속에서 불이 올랐지요. 설상가상 아이가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남편은 예전보다 술에 의지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인터넷 도박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이 키우고 집안 먹여 살리느라 정신없었지만 저도 그 즈음부터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저 남자랑 살기엔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딸아이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이가 12살 때 저는 이혼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할 테면 하라고 배짱을 부리더니 제가 정말 서류를 가져오고 변호사를 선임하자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 사람과 이혼을 원했고 양육권을 제가 가져오는 것으로 합의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나고 친정에 들르니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 등을 두드려 주시더군요. 잘했다. 그놈하고 평생 살려면 네 속이 썩어놨을 거다. 이제라도 빠져나오길 잘한 거다. 그렇게 저는 홀로 서기를 시작했고 아파트에서 딸과 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에게도 예전보다 신경을 많이 써줬습니다.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아이는 저에게 반감이 꽤 많았습니다. 사춘기를 아주 힘들게 보냈습니다. 사춘기 때 아이들도 괴롭고 엄마들도 괴롭다더니 그 말이 정말 맞더군요. 딸은 학교에서 공부도 거의 하지 않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고 하더군요. 선생님에게서 전화를 받고 딸아이를 야단쳤더니 딸아이가 저를 쏘아보면서 말하더군요. 엄마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엄마도 엄마 마음대로 살잖아. 아빠랑 이혼하고. 나도 내 맘대로 살게 내버려둬. 요즘 중고생들 정말 예전과는 다르더군요. 저는 딸아이의 반항에 할 말을 잃었었지요. 그럴 때 강하게 대응하면 딸이 더 삐뚤어질까봐 크게 야단치지도 못하고 오히려 제가 딸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자식 문제가 잘 안 되니 심적으로 정말 괴롭더라고요. 전 남편이 속 썩일 때는 그냥 포기하는 심정이었는데 딸은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틈틈이 딸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시간도 같이 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엇나간 딸의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보내면서 소가리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속이 쿵쿵 내려앉았어요. 성적은 고사하고 그저 바르게만 자라주면 좋겠는데 자식 참 제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딸은 고등학교 때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학교가 다니기 싫다니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라고 했고 딸은 다행히도 검정고시는 무난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입 준비를 시작했지요.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딸의 정서가 한결 안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빡빡한 학교 생활이 버거웠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검정고시 보면서 안정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새로운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딸이 20살이 되고 수능 준비를 하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수영을 나가면서 체력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의 수영 강사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는 동네도 비슷하고 다니는 카페도 같더라고요. 자주 마주치게 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은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무려 9살 연하였고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돈이 많고 조건이 좋다고 해도 나이가 9살이나 많은데 이혼도 했고 애까지 있는데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져선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는 속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저에게 호감을 느낀 것이었죠. 제 나이도 알고 제 상황도 전부 말했음에도 그 사람의 직진 본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제가 오히려 뒤로 빼고 그 사람이 저한테 더 들이대는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누나,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망설일 거 뭐 있어요? 누나도 나 좋잖아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난 아이도 있고 나이가 40이 넘었어. 그쪽은 아직 창창한 젊은 나이인데 도대체 나랑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남자는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찾아왔고 저를 많이 챙겨주었어요. 당시 딸의 문제로 심신이 지쳐있던 저는 그 사람에게 자꾸 기대고 싶은 몹쓸 마음이 생겼답니다. 결국 연애 비슷한 걸 하게 되었습니다. 한 1년 정도 가끔씩 만나면서 데이트를 했지요. 저희 딸도 제가 연애를 하는 것은 어렴풋이 눈치를 챈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딸의 눈치가 보여 절대 재혼은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연애한 지 1년이 되니 저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조르더군요. 평생 같이 살고 싶은 것은 저라면서 제가 아니면 결혼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어거지를 부렸습니다. 그쪽 집안에서도 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애딸린 40대 이혼녀라고 하니 그 집안에서 난리가 났었지요. 그렇지만 아들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이 박바국이니 결국 저를 한번 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째야 하나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9살 연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듬직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유머러스하고 저랑 잘 맞았고요. 전 남편은 불같은 성격에 소심한 편이었는데 그 사람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라 좋았습니다. 제가 몇 살만 어렸어도 아니 결혼만 안 했어도 당연히 결혼을 했을 텐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걸리는 게 많았죠. 저희 집에서도 제가 9살 연하랑 결혼 얘기를 한다고 하니 난리가 났고요. 양가가 들쑤셔졌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의연하게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밀어붙이더군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냥 장난으로 만나요? 나 처음부터 결혼 안 할 거였음 누나 만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결혼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그쪽에서 한숨을 쉬면서도 허락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좋아서 미치겠다는데 할 수 없다는 입장이셨죠. 저희 집에서도 이제 저한테 알아서 살아보라고 포기를 했고 남은 건 저희 딸이었습니다. 저희 딸에게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떨떠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새아빠가 생긴다는 게 내키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딸은 저에게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고 자기는 몇 년 후에 독립할 거니까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수많은 장벽들을 넘어 남자친구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결혼을 2번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2번째 결혼은 9살 적은 남자일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죠. 남편은 제가 있는 저희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수영 강사 일을 계속했고 그 일이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다른 일도 알아보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살면서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제2의 신혼을 시작한 듯 정말 달콤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침마다 제 도시락과 딸의 도시락을 싸줬어요. 딸은 남편을 대면대면 대했지만 남편은 딸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가까워지려고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누는 모습들도 간간히 보였고요. 저는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굳이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둘만 통하는 얘기가 있겠거니 하고 자리를 피해주곤 했지요. 그렇게 한 1년은 괜찮게 보냈고 딸은 수능을 봐서 대학도 진학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딸이 대학에 진학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수영장이더라고요. 김진수 씨 오늘 안 나오셔서요. 어디 아프신가요? 아침에 분명 출근을 하겠다고 나갔던 남편이 직장에 안 나갔다는 겁니다. 저는 다급하게 남편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도 않더라고요. 걱정하면서 몇 시간을 보냈는데 몇 시간 후에 남편이 태연하게 저희 약국으로 오더라고요. 전 황당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일도 안 나갔다며? 뭔 일이야 대체? 그거? 그냥 이제 때려치려고. 당신이 돈 잘 버는데 뭐. 그거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저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제가 돈을 잘 번다고 해도 직업이 있어야지요. 제 전 남편도 생각이 나고 저는 어째서 남자들이 하나같이 이런가 싶었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제 약국에 괜히 하루에도 몇 번씩 들러서 저랑 농담 따먹기나 하고 제 옆에서 게임이나 하고 빈둥빈둥 거리다가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아침에는 또 어딜 나가는지 바쁘게 나가더군요. 제가 일도 안 하는데 어디 가냐고 하면 남편은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아, 헬스 끊어서 운동도 하고 PC방 가서 게임도 하고 그러려고. 전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당장 제 취업 자리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웬 운동에 게임이란 말입니까? 남편은 아침에 딸이랑 룰루랄라 나가면서 저한테 손까지 흔들어 보이더군요. 절 약 올리는 건지 황당하더군요. 매일 딸이랑 나가서 실컷 놀다가 점심 저녁 때쯤에는 저희 약국에 와서 저 일하는 거 방해나 하고 괜히 절 만지고 찝쩍거리면서 놀기나 하고 정말 얄미웠습니다. 점점 속이 타더군요. 전 남편이 일도 안 하고 저만 믿어서 헤어진 건데 이번에는 듬직하고 성실한 남자인 줄 알고 재혼을 한 건데 또 이런 식이라니요. 2번이나 이혼을 할 수는 없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다행히 딸이랑은 그럭저럭 지내는 것 같은데 백수가 되어 빈둥거리는 것이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날도 점심쯤 저희 약국에 와서 괜히 의자에 기대서 빈둥거리고 핸드폰으로 게임이나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짜증이 나서 벌컥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진짜 집에 가서 있던지 아니면 뭐 생산적인 일을 하던지 맨날 약국에 와서 나랑 농땡이나 치고 뭐 하는 짓이야 정말. 제가 참다 못해 화를 내니까 남편이 눈이 둥그레지더니 능글능글 웃으면서 저를 껴안더라고요. 아, 왜 이래? 왜 화를 내고 그래? 아, 화내지 말고 뽀뽀나 하자. 우리 뽀뽀한 지도 오래됐고.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진지한 얘기 좀 하려고 하면 맨날 농담이나 하고 절 툭툭 건드리면서 찝쩍거리기나 하고요. 젊어서 그런지 매일 그럴 힘이 생기나 보더군요. 전 더 이상 그런 야한 장난하는 것도 싫어서 손을 딱 뿌리치고 선언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살 거면 이혼해. 나 1번 이혼했던 사람이고 2번 이혼 못할 거 없어. 당장 일을 구해서 나가든지 이혼을 하든지. 저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그날 약국을 닫아버리고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항상 남편이랑 딸이랑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오늘은 그것도 귀찮아서 혼자 초밥을 먹고 집으로 가려니까 다 귀찮더군요. 집에 가서 남편 얼굴 보기도 짜증났고요. 고민하다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도 뵐 겸 해서요. 부모님이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차마 속에 있는 말은 꺼내질 못했습니다. 방에서 쉬고 있는데 몇 시간 후 남편이 허겁지겁 오더라고요. 제가 집에 안 오니 친정으로 찾아온 것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딸도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의아해서 딸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에서 셋이서 앉아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그건 태블릿 PC였습니다. 남편은 그 태블릿 PC에 그동안 비밀이 다 있다면서 저에게 보라고 전해줬습니다. 딸은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그 태블릿 PC에는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잔뜩 있었는데요. 전 의아해서 몇 장을 보다가 딸과 남편을 보았습니다. 딸이 나서서 설명을 하는데 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엄마 사실 내가 재수학원 다니면서 어떤 남자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가 알고 보니 전과자였어.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내가 대학 입학하고도 학교까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소문낼 거라고 협박하고 엄마한테도 해코지 할 거라고 협박해서 너무 힘들어서 새아빠한테 얘기했더니 새아빠가 그동안 나 학교에도 데려다주고 근처에서 지켜봐주고 엄마 약국으로 찾아갈까봐 계속 지켜주고 있었던 거야. 경찰에도 신고했는데 경찰에서 한두 번 주의만 주고 다른 건 안 해주더라고. 너무 무서웠는데 새아빠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지켜줬어. 내가 새아빠한테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어. 미안해, 얘기 안 해서. 딸은 질 나쁜 친구들이랑 놀 때 사귀었던 남자로 인해서 계속 고통받고 있었더군요. 그 남자는 자기랑 사귀었던 것, 그리고 성관계를 맺었던 것을 소문을 내겠다면서 제 딸을 은근히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약국에 대해서도 안 좋은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몇 번 만나 주의를 주니까 덜하긴 했지만 딸을 쫓아다니는 것 같길래 남편이 딸을 계속 마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약국에서 얼씬거리는 것 같길래 남편이 또 저희 약국에 자주 들락거린 것이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 일자리도 잃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전말을 알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딸 역시 울면서 새아빠에게 고맙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가족이라면 뭐든 못하겠냐며 웃더군요. 전 남편을 오해했던 것에 너무도 미안해졌습니다. 그 남자는 법에 안 걸릴 정도로 교묘하게 딸을 괴롭혔더군요. 경찰들은 정확한 피해가 없으니 신고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한동안 굉장히 불안했고 남편과 계속 같이 다녔습니다. 남편이 워낙 건장하고 든든하니 그 남자는 해코지할 생각을 감히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 이사를 가버리더군요. 그 남자가 나타나지 않자 남편은 다시 수영 강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요새는 열심히 일을 다니고 있어요. 딸은 그 사건 이후 남편을 완전히 아빠로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저씨, 그 다음에는 새아빠로 부르더니 요새는 아빠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이가 어리지만 저보다 훨씬 듬직하고 믿음 가는 저희 남편. 제가 비록 첫 남편 운은 없었지만 재혼 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느 가족들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복이 깨지지 않고 계속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톡설 라디오였습니다.